네, 아웅다웅 뉴스 2부 문 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그 전국 흐름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고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추락하면서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주와 비교해 보자면 5%포인트 더 떨어진 수준이고요. 네. 반면 부정평가는 85%로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나 절반 정도가 비상계엄을 꼽았습니다. 네. 지역별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곳은 대구 경북이 16%였다는 점, 또 부산 울산 경남도 18%에 그쳤다는 그렇군요. 점 눈에 들어왔고요. 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60대가 17%에 그쳤고 네. 70대 이상도 28%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0대 이하는 모두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다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당 지지도도 보면요. 국민의힘이 24%, 더불어민주당이 40%로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네네. 찬성이 75%, 반대가 21%로 네. 집계가 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네. 탄핵 찬성이 27%에 그쳤고 반대가 66%로 반대쪽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의 질문에는 71%의 응답자가 내란으로 봤고요. 네네. 23%는 내란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이 점점 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죠? 맞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네.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저 압수수색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제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때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진입은 못했고요. 네네. 결국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일부 받긴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서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대통령 어저께 이제 대국민 담화를 봤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예. 선관위는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지만 일부는 그래도 부실한 의혹 있지 않느냐라고 또 이번 기회에 해소하자 함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장문의 또 다른 내용을 네. 공유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그 장문의 글을 보면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범죄 심리학자가 스스로 망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이어서 오늘 아침에 SNS에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무제한 토론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 원을 모아오라. 그러면 네. 내가 최대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을 대응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전료 1억 원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 네네.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면 투표함 보관소에 고양이를 풀어놓자느니 이상한 이야기만 할 테니 단순 문의나 도발은 사절한다라고 했고요. 네. 이 대전료 전액은 선관위에 문의한 후 동탄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1억 원이라는 허들을 주지 않으면은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얘기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적당한 규제를 할 테니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참 이준석 의원의 대응도 재밌습니다. 자, 연말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 상황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잘 나지 않으면서 극장가도 조금 이제 비상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영화 소방관이 개봉 8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영화 소방관이 비교적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실화죠. 그렇습니다. 네네. 참혹한 재난 현장의 긴박한 순간을 잘 그려내고 또 소방관들의 희생을 잘 표현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상황에도 순항 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때 아닌 난관에 부딪혔는데 바로 예, 그게 그렇죠. 네. 계엄 사태 여파였습니다. 네. 이 영화 소방관은 친구로 잘 알려진 곽경택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인 신작인데 곽 감독 작품이군요. 예, 그런데 이 곽 감독의 막내 동생이 네. 바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 저는 알았죠. 예, 아마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도 많았죠. 많으셨을 저는 것입니다. 총선에 정치 평론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내용을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 이 곽 의원이 지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어요. 네네. 뭐 그때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그렇죠. 일단은 먼저 그때 했었잖아요. 3명만 왔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화 소방관도 일부 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불매 대상에 이름을 아이고. 올렸습니다. 네. 결국은 곽 감독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서 네네. 전 세계에 창피를 주고 대한민국의 대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네.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네.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영화 소방관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2020년에 촬영을 다 마쳤는데 그때 코로나 닥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봉이 연기됐고 또 한 1, 2년 미뤄지다가 주연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가 맞아요. 발생하면서 네, 아직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개봉이 네. 또 한 번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렵게 4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곽 감독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라면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개봉을 할 때마다 이런 또 난관들이 겹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것 한번 짚어보는데 명태균 씨 수사 얘기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명 씨 측 변호인이 어제 명 씨가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 세대와 USB 한 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 통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동안 지난 9월이었죠. 명 네. 씨가 이 황금폰을 버렸다. 그래서 마창대교 어딘가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입장을 바꿔서 검찰에 제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에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명 씨가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때 명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그렇죠. 대한 좀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자료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뭐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시선이 있고요. 네. 지금은 전해지기로는 이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제출이 됐다고 상태. 하는데 네. 증거물 오염 등의 이유로 검찰은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향후에 오늘 오후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네, 상황이 네.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서 주요 증거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명태균 씨 조사도 긴박하게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어제입니다. 살인범 31살 양정열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름과 나이, 사진은 30일 동안 공개가 되는데 네네. 머그샷도 네.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인터넷을 보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열은 지난달 12일이었어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1살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네. 신분증과 카드를 가져가서 뭐 편의점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예.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대서 6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엽기적인 이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검찰의 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네. 양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네. 뭐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에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이 주장이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계엄령 시국으로 지금 어수선한데 이런 또 아주 흉악하고도 엽기적인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연말 맞는 시민들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현우 아나운서에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